1번 코인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과 상대방 분의 현재 관계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관계 카드에 첫 번째 카드로 이 컵 4번 카드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나이트 소드 4번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감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이 컵 4번 카드가 서로 뭔가 주고받을 것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은 있지만 좀 타이밍이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고 뭔가 다가가고 싶은 타이밍과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뭔가를 주고 싶은 그 타이밍 같은 게 좀 안 맞는다.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고 뭔가 마음이 있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은 지금은 나는 이럴 기분 아니야, 이럴 상황 아니야 라고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감정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뭔가 둘 사이에 그 맞지 않는 타이밍 때문에 관계가 좀 멈춰있는 상태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뭔가 서운함도 많이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좋은데 내 마음처럼 풀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감정적인 회피 같은 것도 있고요. 특히 지금의 상황에서는 한쪽이 이 관계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좀 공허함을 크게 느끼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겉으로는 뭔가 이 사람한테 표현하거나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하고 관계에서 제일 좀 포커스가 있는 게 서운한 게 있으면 예쁜 말로 예쁘게 얘기를 해야 상대방도 받아들이고 관계가 좋게 풀리잖아요. 근데 이전의 관계가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상대방 분 앞에만 가면 좀 말이 세게 나오고 어리광을 부리게 되고 이 사람한테 마음에도 없는 말이 좀 튀어나온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사실 이 상대방이 나를 많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좀 말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요. 이 사람이 떠나갈까 봐 내 마음도 조급하고 이 지금 좀 애매모호한 에너지를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잘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의 관계를 보면 관계가 좀 멈춰있는 듯한 느낌? 끝나지는 않았지만 멈춰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람한테 서운함을 계속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주지 못해서 조금 피하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내가 어차피 너를 서운하게 할 텐데 계속 얘기를 해봤자 나는 그 서운하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게 되고 뭔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없다라는 생각만 계속 들게 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계는 좀 뜸하거나 약간 대화가 끊기거나 아니면 좀 대면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정체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은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좀 거리를 두면서 회복하고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 흐름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좀 좋은 희소식 중에 하나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남아있다라는 거 좋은 부분이죠. 만약에 1번 분들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다면 어쨌든 상대방 분도 여러분한테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정리를 하자면은 이 나이트 소드가 있어서 이 정체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기간 중에 말들이 좀 칼같이 오고 가는 순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처럼 예쁘게 말이 나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크게 받아들이고 또 너가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이런 말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을 달래주기보다는 또 말 왜 그렇게 해? 말 왜 그렇게 세게 해?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오고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상대방에게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상대방을 읽어주신 것 같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다. 자기 상황에 맞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음으로는 이 상대방 분과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볼 거예요. 카드가 좀 커가지고 여러분과 상대방 분과의 마음, 일단 상대방 분의 현재 속마음, 여러분의 속마음 비교해가면서 읽어드릴게요. 일단 상대방 분 카드에 전차 카드가 먼저 떴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카드에는 9번 소드 카드가 떴어요. 상대방 분이 좀 매정하신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소드 나이트 카드도 그렇고 여러분이 특히 이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상대방 분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도권이고 이 관계를 좀 본인 위주로 끌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 승부욕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분이 성격이 좀 세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세다라는 게 뭔가 말을 세게 하고 이렇게 좀 강하게 관계를 끌고 나간다기보다는 좀 더 자기 중심이 잡혀 있어서 나는 이 관계가 떠나도 이 관계가 끝나도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아. 약간 이런 줏대가 있는 사람들이 연애 관계에서는 좀 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거든요. 오히려 우리 1번 분들은 상대방의 지금 현재 이런 좀 단호한 태도나 이 관계가 끝나면 너무 두려울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라는 식의 자기 자책하는 마음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힘들어 하시는 거는 1번 분들이신 것 같고 상대방 분은 일단은 1번 분들한테 마음이 있어요. 감정 자체는 있고 감정이 지금 관계가 어쨌든 좋지 않다 보니까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중간에 5번 컵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방 분도 그렇게 단호하게 이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이 미련이 좀 남아있다. 이런 부분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분이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1번을 놓을까봐. 내가 얘를 정리할까봐. 1번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뭔가 이분의 성격상 이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싶고 어쨌든 이 관계를 좀 끌고 나가고 싶고 이런 승부욕이 있는데 뭔가 여러분과 딱 부딪히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1번 분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지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좀 안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관계를 좀 끝내버릴까봐, 정리할까봐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신 것 같고 왜냐면 이 상대방 분도 여러분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후회하고 있는 게 좀 있어 보여요. 내가 잘못한 부분 그리고 내가 이미 좀 늦은 건 아닐까? 제가 아까 타이밍이 안 맞는다라고 했잖아요. 상대방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는 오히려 우리 1번 분들은 나 너 없이 잘 살 수 있어 라는 마음이고 상대방 분이 그래 이 관계는 끝난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여러분은 뭐 후폭풍이 오듯이 이별에 대한 그런 강한 슬픈 마음을 가지게 되는 좀 타이밍이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많이 보여진다. 일단 상대방 분은 겉으로는 센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는데 내가 1번을 놓쳤다. 좀 아쉽다. 내가 이 친구를 잡으려고 할 때는 이 친구가 마음이 좀 떴구나 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타이밍이 안 맞는다라는 카드를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같고요. 이 마지막 8번 원드 카드가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한테 좀 갑자기 확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이 관계를 갑자기 확 끌어당기거나 빠르게 좀 이어가려는 듯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전차 카드도 나오고 이 8 완드 카드도 나오고 이 소드 기사 카드도 나오고
이 세 가지의 카드의 공통점이 속도감이거든요. 좀 빠르게 움직이고 충동적으로 뭔가를 급하게 하려는 듯한, 급하게 관계를 다시 살려보려는 듯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 1번 분들은 마음을 정리한 상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상대방 분은 여러분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있고 관계를 정리하고 싶지는 않은데 좀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본인의 타이밍에 맞게 움직이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기적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1번 분이 9번 소드 카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고 좀 생각도 꼬이고 불안하고 잠도 잘 안 오고 이렇게 마음이 계속 무너지는 카드예요. 여러분들이 1번 상대방 분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런 감정도 굉장히 크신 것 같고요. 이 사람을 아직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 감정 자체가 여러분 되돌아보시면 좀 불안하고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원래 사랑이라 함은 설레임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 1번 분들은 상대를 떠올리면 서운하고 뭔가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완드 3번이 중간 카드에 들어왔는데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이제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나? 뭔가 더 나은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나한테 다른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이 관계를 그만두고 좀 출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근데 여러분도 그게 잘 안 되죠. 왜냐면 이 소드 10번 카드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을 놓는 게 좀 죽기보다 힘들다라는 생각도 있고 좀 약하게 들으셔도 돼요. 일단 저는 카드로 읽어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더 못 버티고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뭔가 이 사람한테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이런 것만 떠오르고 자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대방이 싫어졌다기보다는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 왜냐면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 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좀 잘 어루만져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로맨틱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요. 좀 감정을 잘 돌봐주는 부분에 있어서 무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안 해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 분은 우리 1번 분을 좀 잡고 싶어 하고 뭔가 빠르게 돌려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한계점에 도달하고 끝이 다다란 것처럼 보여진다. 그래서 지금 관계의 핵심은 누가 더 누구를 좋아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더 이 관계를 지쳐하는가. 이게 핵심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은 오고 갈 수가 있어요. 관계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1번 분들이 조금 더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겠다. 둘 사이에 장애물을 볼 건데요. 이건 오라클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이제 장애물 카드를 봤는데 일단 변덕 카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뭔가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갑자기 좀 오락가락하는 느낌? 갑자기 차갑게 거리를 둘 때가 있다거나 뭔가 연락의 텀이 들쑥날쑥하다거나 상대를 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거든요. 변덕이라는 것은. 그리고 동시에 이 피라미드 카드가 들어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만났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욕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있지만 뭔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지 못하다 보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만 있을 뿐 그런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 줄 만큼 탄탄한 관계가 이어지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거, 바라는 것만 계속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에는
뭔가 상대방의 마음도 뭐 믿지를 못하고 상대방도 1번 분들의 마음을 뭐 안정시켜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감정이 없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태도가 일관적이어야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 서로가 좀 약간 타이밍적인 부분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다르고 또 이 상대방은 여러분에 비해서 조금 더 좀 러프한 면이 있고 우리 1번 분들은 자기 마음을 좀 어루만져 줬으면 좋겠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분이 이런 변덕을 부리거나 관계적으로 빨리 당기고 뭔가 관계적으로 빨리 결정을 짓고 싶을 때도 1번 분들은 마음속에서 아직 풀어지지 않은 게 있단 말이에요. 서운한 게 있는데 그런 거를 그냥 넘어가려고만 하다 보니까 관계가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가 없고 좀 안정적으로 될 수가 없다. 이런 게 좀 장애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분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원하는 게 뭔지 도대체 이 사람은 나한테 뭘 원하는 걸까? 이 카드도 한번 뽑아볼게요. 일단 이분의 성향이 좀 많이 보여지는데요. 형제 카드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분은 조금 뭔가 자기 위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낄 때는 이기적이라고 느껴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좀 이분이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을 이해해야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이 관계를 더 좋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분은 어쨌든 자기 기준이 확실하고 자기 페이스대로 관계를 끌고 가려는 성향이 있잖아요. 연애에서도 어떤 감정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진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기보다는 내가 이 정도까지만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면 그 이상은 이 사람한테 좀 버겁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좀 뭔가 좋아한다고 했다가도 여러분들이 좀 감정적으로 나오거나 하면 회피하게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우리 1번 분들은 변덕이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어제까지는 사랑한다고 하더니 내가 좀 싫은 말 했더니 갑자기 차가워지네? 이런 거죠. 그래서 상대방 분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도 확 표현하거나 다 보여주기보다는 자기가 정한 룰이나 이런 규칙 안에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옆에 여사제 카드도 들어왔는데 이 두 카드 다 되게 차분한 카드예요. 말도 좀 적고 속을 잘 안 보여주는 듯한 카드죠. 근데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감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이 서운한 거 아는데 이 사람이 아는데도 안 해준다. 그 말은 내가 너무 그러니까 내가 너무 너의 감정을 어루만져주고 잘해주면 계속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알면서도 안 해주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 분은 속마음을 말로 잘 꺼내지 않아요. 내가 뭔가 좋아해도 그 표현을 좀 부족하게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불안하게 해도 내가 왜 이런지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 듯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꼈을 때는 좀 회피한다 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상대방은 회피형은 아닙니다. 이분의 마음에서도 9번 소드 카드가 떴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9번 소드 카드가 떴잖아요. 이렇게. 상대방은 좀 자기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얘한테 잘 못해줬을 때 뭔가 미안하거든요. 죄책감이 많이 들고 이 관계를 내가 잘 책임지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거든요.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아닌 척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을 잘 케어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이 서운하다고 말했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잘 어루만져주지 못한다라는 미안함과 책임감, 압박감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이제는 좀 견디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여러분한테 원하는 걸 보면 나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닌데 좀 부담스럽다, 관계가. 너가 서운하다고 말하는 거, 너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내가 케어해주기가 좀 부담스럽다. 계속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 때문에요. 어쨌든 여러분을 가볍게 보거나 여러분을 안 좋게 보거나 안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자기가 감당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선까지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좀 차갑게 보여질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상대방분도 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대요. 자, 리딩이 좀 끝을 향해서 가는데요. 관계의 결론적으로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의 결론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보면 어쨌든 관계가 한번 확 바뀔 것 같은 흐름은 보여지거든요. 두 사람이 계속 이렇게 애매한 관계를 이어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한번 대화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누가 뭐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대화 신청을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좀 우리 깊은 대화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 펜타클 6번 카드가 들어왔을 때는 어쨌든 둘이 누가 더 좋아하고 이런 것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좀 잘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쪽이 만약에 맞춰주고 노력하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그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서로 깨닫게 되는, 그러면서 진실을 이제 말하게 되는 상황이 들어오고 관계가 칼같이 정리될 수도 있고 변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뭐 헤어진다, 유지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덮어놨던 서로에 대한 문제가 한 번쯤 서로가 대화를 하게 되고 또 변화가 될 수가 있다. 근데 그 변화가 좋을지 나쁠지는 그 대화를 하면서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무조건 안 좋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대화가 참 중요해 보인다. 이 타워 카드가 들어오면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은 있지만 상황이 변해서 이제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카드도 들어오거든요. 그 의미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대화나 이런 애매한 관계 정리하는 흐름이 한 번쯤은 겪으셔야 될 흐름이고 이렇게 마음적으로 고생을 두 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 관계를 계속 가져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좀 애매한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상대가 아직도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도 그분을 좋아하지만 서로가 좀 다른 부분들, 타이밍이 안 맞았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계속 가져가야 할지 카드가 말해주는 결론이 곧 여러분의 결론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언으로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라클 카드에서 나온 흐름은 그거예요. 이 첫 번째 카드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으려고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불안해지려고 연애를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내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내 자존감을 올리고 싶어. 이런 흐름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아직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상대방이 좀 알게 모르게 나를 좀 깎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자존감도 높고 좀 멋진 사람이었는데 뭔가 너를 만나면 내가 항상 작아지고 서운해지고 안 하던 말을 하게 되고 내가 안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좀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은 흐름이 좀 들어온다. 그리고 이 카드는 이제 도자기 카드인데요. 도자기가 한번 깨졌을 때 그거를 본드로 붙이는 일본의 기술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붙인다고 하더라도 깨진 그릇은 다시 새 것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관계가 다시 뭐 임시 방편으로 다시 붙더라도
다시 그 전의 관계로는 돌아가기는 어려워라는 느낌이고, 이 마지막 카드도 뭔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내가 나를 잃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잡고 나를 무너뜨리고 했지만 막다른 길, 그러니까 거의 끝까지 관계를 다 보고 나서는 내가 더 이상 가다가는 내가 못 견디겠다. 지쳐서 쓰러지겠다.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관계를 좀 정리하는 흐름으로 나온다라고 해요. 만약에 재회를 원하고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깊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두 번째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붙일 수는 있습니다. 관계를 다시 가져갈 수 있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흐름도 있어요. 다만 이 카드에서 말하는 건 우리 1번 분들이 본인을 깎아내면서까지 상대방을 만나지 말아라.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 상대방의 관계를 가져가야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복채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2번 리딩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2번 지구본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대방 분과 현재 여러분과의 현재 관계 상태를 뽑아 보겠습니다. 지금 2번 분들의 카드에 첫 번째 카드가 이제 태양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제가 보기에 두 분의 관계는 안 좋게 끝났거나 뭐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안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좋다, 좋은 이미지가 남아있다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만약에 관계가 좀 끝났다면 이 태양 카드가 좀 긴 기간을 의미하기도 해서 관계가 좀 끊긴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그런 상황으로도 보이는데, 그럼에도 두 분의 사이에서는 좋았던 기억이나 따뜻했던 감정이 남아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도 문득문득 생각나고 그때 그 사람 괜찮았는데 좋았는데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 살아있다 라는 카드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연락은 끊겨 있어도 뭔가 감정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관계로 좀 더 강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관계가 진행 중이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뭔가 둘의 관계가 편안하고 좋다, 나쁘지 않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퀸핸드 카드가 중간에 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으로 보여진다면 상대방 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은 아주 기억에 많이 남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또 여러분의 기억 속에 그 사람이 쉽게 잊혀질 타입이 아니고 아주 많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람을 계속 좋아했냐? 그건 아니고 그냥 문득문득 생각이 났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내가 그 아이를 좋아했던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잊혀지는 타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락은 하고 있진 않지만 뭔가 내가 연락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잡아볼까? 이런 충동이 생기기 쉬운 에너지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관계로 보자면 지금 잘 굴러가는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작을 하려면 누구 하나는 행동을 해야만 하는 관계처럼 보여진다. 왜냐면 가만히 두면은 추억으로 남고 움직이면은 좀 불이 붙는 흐름이기 때문에, 에이스 완드가 이제 꽉 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누구 하나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퀸핸드도 손에 막대기를 잡고 있고 에이스 완드도 잡고 있잖아요. 결국엔 누구 하나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지금 좋든 나쁘든 간에. 자, 이 다음 카드는 그분의 속마음과 우리 2번 분들의 속마음을 좀 깊게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보여지긴 하는데, 제 눈에 보이는 건 일단 서로가 뭐 누구든 간에 애인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삼각관계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제외하고라도 내 마음속 한켠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뭔가 그런 상황 자체가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상대방의 마음을 보면 이 러버스 카드가 떴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러버스 카드가 떴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타로 카드는 2장씩 들어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의 마음속에서도 러버스 카드가 동시에 떴다라는 거는 어쨌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에서 애정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건데 상대방은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이 계속 궁금하고 좀 잡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상대방의 카드에 이 세븐컵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좀 복잡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왜냐면 그냥 둘 다 솔로고 둘 다 애인 없고 하면 한번 만나볼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까지 이 사람이 고민을 할까? 고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에서는 뭔가 여러분을 좋아했을 당시에는, 마음에 있었을 당시에는 애인이 없었는데 갑자기 애인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에게 애인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쪽에서 애인이 생겼을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여요. 상대방 분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는데 이 바보 카드는 어쨌든 다시 시작하고 싶고 좀 연락해보고 싶고 내가 너를 좀 괜찮아 한다라는 이런 상황들을 좀 던져보고 싶고 좀 가볍게 이 관계를 좀 이어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2번 분들은 가볍게 생각하냐,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이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하는지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결국에 두 사람의 관계는 아직 시작되기 전인 관계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절절하게 헤어지고 그 전에 서사가 있고 이런 느낌보다는 서로가 서로한테 괜찮아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설레어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이어지지 못했고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미련이 좀 남지 않았을까? 감정은 있지만 관계로 발전되지 못해서 진짜 내가 너랑 관계가 발전될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한 그런 상태로 좀 보여지고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본다면 여러분은 지금은 아니야. 이 컵 4번이 들었거든요. 난 지금은 아니야.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나는 지금은 움직이고 싶지 않아 라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6번 컵, 이 사람을 떠올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잘해줬던 뭔가 추억 같은 게 남아있고 마음 한켠에서 그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나고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마음이 몽글몽글해진다는 느낌의 카드예요. 상대방을 떠올렸을 때. 그러니까 두 사람은 뭔가 사귀지는 않았지만 썸을 탔을 때 굉장히 잘 맞거나 뭔가 잘 통했을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러버스 카드가 들어오면서 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이 사람이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내기는 아까운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두 사람이 서로한테 끌리고 있는데 좀 상황적으로 맞지 않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보여지고요. 여러분에게 애인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분이 느꼈을 때 상대방이 뭔가 누군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있던 없던지 간에 결국에는 두 사람의 마음을 보면 좀 서로를 궁금해하고 좀 그러니까 뭔가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런데 이게 관계적으로 이어가려면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관계는 책임이 뒤따르니까
근데 뭔가 그런 책임적인 부분에서는 약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보고 내 마음을 알아보고 싶은 상황처럼 보여지지, 내가 이 사람과 진짜 끝까지 사귀어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이런 진지한 느낌은 조금 덜 든다. 진심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좀 충동적이 있을 수 있다. 좀 불이 확 붙었을 때 이 사람은 이분과의 관계는 좀 빠르게 흘러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오라클 카드를 이용해서 상대방과 우리 2번 분과의 장애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확실히 마음이 없어서 관계가 끝났다기보다는 뭔가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나오거든요. 타이밍이 엇갈렸다거나 뭔가 흐름이 바뀌었다거나 좀 두 사람이 이어지기 어려운 변화들이 있었다. 사람마다 그 변화는 다르겠지만요. 그리고 뭔가 이 뱀 카드가 들어와서 둘의 사이를 방해하는 사람? 제3자가 끼어있거나 주변에 시선이나 말이 있다거나 뭔가 오해나 의심이 있다거나 누군가의 견제나 질투 이런 관계를 흔드는 불편한 기운들이 읽혀지고요. 상대방이 이렇게 좀 갈피를 못 잡는 상황에서 흔들리는 이유랑도 연결이 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 때문에 흔들렸거나 뭔가 환경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내렸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있어서 그런 시작하기 어려웠다거나, 그러니까 제3자가 끼어 있는 거죠. 그것도 그런 듯한 장애물이 들어와 있고요. 좀 아쉽죠. 이런 장애물들이 둘 사이가 안 맞거나 둘이 안 좋아서, 둘의 관계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뭔가 방해물이 있어서 관계가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마지막 카드가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야. 이 장애물을 넘기면 성사될 수 있어. 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주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너네 둘이 좋아하면 둘이 같은 편이 되어야 이 관계가 이어질 수가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장애물이 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책임감이 없어서거든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던 간에 책임감이 있었고 내가 이 사람이다 싶으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외부적인 변화에 많이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 상대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전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두 사람이 아직 그런 확신이 생기려면 시간을 많이 보내고 결국에는 상황적으로 많이 서로를 겪어봐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런 마음들이 생겨버렸다. 아직 두 사람이 그런 서사를 쌓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지 않았나? 조금 더 길게 만나봤다면, 많이 서로를 겪어봤다면 이런 장애물쯤은 금방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마음도 듭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 분은 어떤 사람인지, 상대방 분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한번 볼게요. 컵 7번 카드가 또 들어왔고요. 이 사람은 약간 우유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도 자기가 모르고 좀 많이 흔들리는 타입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혹여나 좀 이게 그분을 안 좋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확신이 들려면 상대방이 좀 강하게 밀어붙여야 하는 타입인 것 같거든요. 우유부단하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과 가는 게 정말 맞는 걸까?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싶은데, 그냥 그 과거에 서로가 서로에게 몽글몽글하고 썸을 타고 좀 좋은 감정이었다는 마음으로 그 확신을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건 우리가 진짜 사귈 수 있는지, 잘 맞는지, 내가 정말 너를 좋아하는지 그 마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다시 좀 만나고 좀 재밌게 놀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어. 근데 그게 꼭 사귄다라는 말은 아니야. 어떻게 보면 좀 가볍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좀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남자들은 좀 다 그렇거든요. 모든 남자들이 막 다 누군가에게 직진하고 매달리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요새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관계적으로 우리 2번분들과 상대방 분이 관계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흘러가는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대방 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생길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정말 진심인지 서로가 좀 오고 가는 이렇게 좀 로맨틱한 장면들이 좀 나왔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서로가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진지하게 이 관계가 이어지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4번 황제 카드도 자기의 마음을 좀 숨기는 카드이기 때문에 두 분이 왜 좋아하는데 서로가 서로의 스타일인데 왜 좀 감출까요?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매달리고 싶지 않은 마음, 상대가 나한테 매달려줬으면 하는 마음. 서로 솔직하게 대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두 사람의 에너지가 약간 그런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는 것 같나 봐요. 내가 먼저 연락하고 보고 싶다고 하고 사귀자고 하고 그러면 좀 지는 것 같아서 앞에서 만날 때는 잘해주지만 뭔가 집에 갔을 때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분명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았고 정말 둘이 그런 오고 가는 관계적으로 되게 좋았는데 뭔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벽이 있는 것 같다. 솔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좋을 때만 나를 찾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버려서 그런 관계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마음이 들 때 좀 솔직하게 관계를 맺었으면 어떨까라는 마음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2번 분들이 좀 고민할 수도 있겠고 이 가면을 쓰는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한테 애인이 있거나 상대방한테 애인이 있는 걸 알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애인이 있어서 서로 솔직하게 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런 제3자가 껴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고 읽혀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 분들이 상대를 놓아야 할지 계속 가져가야 될지 오라클 카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44번이 싱크로시티라는 깃털 카드는요.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고 계속 이어진다라는 느낌인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거나 뭔가 우연히 마주치거나 이상하게 타이밍이 겹쳐서 서로가 서로를 떠올리는 빈도가 높아지는 흐름이다. 결론적으로는 정리를 해도 계속 걸리는 인연이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누굴 만나던 간에. 한번 이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대화를 좀 해야 된다. 지금 서로가 어떤 상태인지, 너 애인 있는지, 내가 애인 있는지,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대화 없이 그냥 좋을 때만 만나고 놀고 떠들고 이러면은 계속 갈 수가 없대요. 또 끊기고 또 반복되고 또 끊기고 이어지고 근데 마음속에서 남아있고 이럴 가능성이 크다. 이 마지막 카드는 신의 타이밍이라는 카드인데요. 내가 억지로 당겨서 이 시간을 쓰고 싶다고 해서 그 시간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흐름이 무르익고 연결이 돼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건데 오히려 여러분이 내가 이거 좀 해결해야 돼. 좀 뭔가 정리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느껴서 조급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때가 되면 이 관계는 다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 인연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맞는 순간이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놓기에는 아직 끝나지는 않은 관계이다. 계속 가고 싶다면 연락을 하거나 대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 한 명은 이걸 잡고 캐리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타이밍이 맞으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사람을 놓아라 라는 게 아니라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말로 확실히 이 관계를 정리해라. 내가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이 사람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자,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주제는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3번 리딩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3번을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3번 분들과 현재 그분의 관계, 상황을 카드로 뽑아보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상황이 보이는데요. 일단 펜타클 킹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관계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상황이에요. 관계적으로는 안정적이어 보일 수는 있는데 상대방의 직업이라던가 상대방의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사실 대화는 잘 되지 않고 뭔가 답답하거든요. 같이 있으면. 근데 놓기가 좀 아쉬운 거죠. 그런 상황이 하나처럼 보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과 오래오래 만나서 안정적인 관계, 남들이 봤을 때 되게 좋은 커플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속을 들어가 보면 관계가 좀 로맨틱하고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뭔가 정제되고 정체되고 멈춰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상대나 관계 자체가 좀 현실적이다. 그리고 우리 관계가 좀 연인의 관계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굳어진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불타기보다는 뭔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은 상대를 여러분이 좀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잘 대해주고 나를 좀 잘 챙겨주는 것 같은데 뭔가 연락도 좀 조심스럽고요. 관계가 발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는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관계는 좀 안정적이어 보이지만 좀 답답하다. 관계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뭐 아니면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고 싶다고 해도 뭐 그럴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멈춰 있어서 답답함이 크다. 그래서 결단을 잘 못 내리겠는 상황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놓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뭐 만나자 아니면 데이트하자 이런 말도 잘 못하겠고 뭐 인스타 스토리로 DM을 보내거나 장난스럽게 보내더라도 상대방이 큰 반응이 없고 피드백이 없고, 근데 과거에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관심을 주었거나 좋아했다고 말을 했다던가 나랑 연결고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상대방이 예전보다 나한테 관심이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감정이 이게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뭔가 그렇게 연애를 하는 사람들처럼 원활하게 흘러가지는 않는 듯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끊어내기보다는 차라리 아닌 척, 우리 관계가 괜찮은 척 하면서 애매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정리된 관계가 아니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관계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 3번 분들 마음에서는 뭔가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나랑 좀 많이 다르고 이 관계에서 사랑이 좀 빠진 것 같기는 한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떤 그런 외부적인 뭐 조건이나 아니면 상황들 때문에 놓기는 좀 아쉬운 상황이 아니실까? 자, 그럼 3번 분들의 상대방 분의 현재 속마음과 우리 3번 분들의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관계가 지금 막 시작된 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책임감도 있고 관계가 좀 지속된 느낌이 있어요. 이 킹 펜타클도 그렇고
이 막 얼마 전에 만나서 썸 탔거나 뭐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짝사랑을 하셨더라도 오랫동안 해오셨을 것 같다. 일단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보면요. 상대방 분은 조금 이 3번 분들 마음속에서는 어이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우리 관계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지, 신뢰를 쌓으면 되겠지, 그리고 우리 3번 분들을 떠올릴 때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뭔가 결혼도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연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 이 사람한테 확신이 들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대방 자체는 행동이 빠르지는 않아요. 되게 신중하고 확실할 때 자기 마음을 좀 표현하려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우리 3번 분들에게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오래가는 안정적인 관계. 그치만 자기가 뭔가 플러팅을 하거나 뭔가 애정적으로 쏟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게 시간이 쌓이면 우리 관계가 좀 탄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타입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딱히 지금 우리 관계에 있어서 불만이 나오지 않으면 관계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 불만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뭐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말도 못하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부딪히는데도 말도 못한다라고 느끼시잖아요. 상대방 분은 우리가 소통이 되게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좀 여러분들이 맞춰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맞출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는 문제는 없어. 왜냐? 뭐 문제가 될 걸 말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문제라고 느끼는 게 없으니까 우리 관계는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속마음을 보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가 되게 궁금한 상태예요. 그리고 애매한 것도 못 견디시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게 맞아? 좋아하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의 바이브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데 상대는 너무 느리니까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뚝심 있는 모습들은 정말 좋거든요. 근데 뭔가 여러분이 느낄 때는 상대방이 좀 차갑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냥 내가 질러볼까? 내가 좀 터트려볼까? 이런 마음속에서 욱하는 마음들도 들어오고요. 근데 이제 본심 자체가 여러분이 굉장히 착하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한테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어도 겉으로는 뭐 끝내버려? 아니면은 뭐 내가 뭐 이 관계를 좀 정리할까? 이런 강한 모습들이 나오더라도 사실은 우리 3번 분들의 속마음에서는 이 상대방한테 사랑을 받고 싶고 이 마음을 좀 제대로 주고받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뜻하게 이어지고 싶은 마음이 큰 거다. 관계가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3번을 뽑으셨다면 상대방 분이 움직이지 않는 듯한 느낌, 변화하지 않는 듯한 느낌, 내가 이 사람한테 막 닥달하고 재촉하고 그래도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우리 제대로 된 소통하고 싶다, 대화 좀 하고 싶다, 빨리 이런 관계의 모습을 결론을 짓고 싶다, 나는 사실 너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3번 분들이 이 상대방 분을 좀 만나시면서 약간 우울감이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표현해주거나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낄 때는 살짝 우울해. 뭔가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내가 관계를 막 이렇게 당기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얘만 만나면은 막 이게 재촉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표현해줘, 이렇게 말해줘, 이렇게 하면서 마치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처럼 상대방은 너무 안정적이고 편안해 보이는데 왜 내가 얘만 만나면 좀 이렇게 안달나는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현실적인 문제라 함은 거리 문제, 롱디, 뭐 종교적인 문제, 아니면 가족과의 뭐 반대,
뭐 아니면은 신념이 많이 다르다던가 정치적인 생각이 많이 다르다던가 뭐 이런 다른 점들이 있는데 그런 게 다르면 서로 대화를 해보고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과는 그런 대화가 뭐 티키타카가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약간 답답함을 많이 느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느꼈을 때 뭔가 이 사람보다 내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금전적으로나 뭐 직업적으로나 뭐 아니면 스펙적으로나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얘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좀 자기 자존감을 좀 깎아먹으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의 그 관계에 있어서 장애물을 오라클 카드를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장애물이 좀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업무, 좀 커리어, 돈 문제, 좀 바쁘고 여유가 없고 관계보다는 현실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장애물이 이렇게 보이니까 뭔가 여러분이 느끼는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상대방이 좀 너무 바쁘고 일에만 열중을 하다 보니까 나를 좀 신경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뭐 나만 신경 써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일이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연애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이 출발 카드가 떴는데요. 이 물리적인 거리, 장거리 아까 말씀드렸죠. 장거리나 뭔가 이동, 아니면 마음이 좀 멀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 아니면은 원래는 가까이 살았었는데 한 사람이 좀 갑자기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거나, 아니면은 짝짝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대화를 막 하고 있었는데 흐름이 끊기거나 접점이 좀 줄어든 듯한 느낌도 있어요. 일단 두 분의 장애물을 보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좀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분 특히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나 뭐 책임이나 뭐 목표나 이런 일정이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있어도 연락이 늦고 표현이 부족하고 뭔가 일상 안에서 관계가 자리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애정이 있어도 시간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뭔가 원활하게 움직여지지는 않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애를 하려면 자꾸 붙어가지고 감정을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멀어질 상황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뭔가 출장을 가거나 뭐 텀이 생기거나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관계를 키울 여유가 없고 자꾸만 거리감이 생긴다. 그러니까 현실이 관계를 따라오지 못해서 뭔가 엇갈리는 가능성이 좀 크다는 카드가 들어와 줍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 분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3번 분들에게 뭘 원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상대방 분은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고 사회적인 성공이나 명성이나 자기 일이나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되는 거, 잘 돼서 돈 많이 벌어서 그걸로 맛있는 거 사줄게. 약간 이렇게 말하는 타입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밖으로 막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 결국엔 여러분한테 바라는 건 내가 너를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너를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가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좀 이기적인 마음일 수도 있죠. 사랑을 주지 않으면서 옆에 있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뭔가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거나 뭐 사회적으로 이제 막 첫발을 내디든 사회초년생이거나, 근데 사회초년생 느낌은 아니고요. 뭔가 사업을 계속했는데 새로운 사업을 했으면 뭐 했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좀 신뢰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결국엔 내가 좀 도약할 때까지 너가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신경 쓰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신뢰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3번 분들은 못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좀 외로워서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정말 내가 불타버릴 것 같아서 죄가 될 것 같아서 외로워서 우울감도 막 올라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놓을까 말까 생각하게 되는 거라서 상대방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내가 잘 되는 건 내가 사랑을 받아서 정말 그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는 게 나한테는 좋은 거지. 상대방이 성공하고 말고는 사실 나와는 그렇게 상관은 없다. 왜냐면 이게 결혼한 상태면 모르겠는데 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분들과 상대방 분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결론적으로 관계 흐름 한번 볼게요. 상대방 분은 우리 3번 분 같은 분들을 만나는 걸 정말 복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 3번 분들은 어쨌든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고 행동을 꾸준히 일관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을 좀 믿어주려고 하시는 게 있고요. 만약에 이 사람을 짝사랑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마음이 있을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 시간을 들여서 상대와 신뢰를 쌓아가는 듯한 흐름으로 보여지거든요. 밀당이 아니에요, 이거는. 답답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이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거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쌓이는 듯한, 시간이 쌓이는 듯한 흐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원활하게 관계가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완드 2번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 사람을 선택할지 말지 이런 고민이 계속 되기는 해요. 하지만 결과는 굉장히 좋은데 결국에는 내가 이 관계를 인정받고 느리지만 꾸준히 해온 결과 관계가 진전되고 좋은 결과로 간다라는 흐름이 좀 들어왔거든요. 두 사람이 배를 타고 함께 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놓지는 않아요. 짝사랑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 사람한테 다가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여러분을 결국에는 선택하는 듯한 흐름으로 좀 보여져서 지금 제가 리딩을 1번, 2번, 3번 이렇게 하고 있지만 3번 카드에서야 드디어 좀 좋은 카드가 들어와 주네요. 계속 가져가라는 느낌의 카드가 떴어요. 운명 카드가 떴고요.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카드가 떴고 로맨스 카드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3번 분들은 좀 기다리시면 상대방과 좀 좋은 관계를 맺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사람은 운명이야. 좀 기다려봐. 그러면 너에게 이 꽃 같은 로맨스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힘들고 우울하고 상대가 나를 봐주지 않아서 힘든 시간이 있겠지만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면 너에게도 꽃이 피우는 로맨스 같은 시간이 찾아올 거야 라고 카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민하시는 분들 이 리딩을 통해서 좀 도움 받으셨길 바랍니다. 자,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결과 나와서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4번 리딩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댓글에 꼭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겠습니다. 저는 4번 리딩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4번 이 커피 카드를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4번 분과 상대방 분의 현재 상황, 상태를 나타내는 카드를 뽑아 보겠습니다. 일단 카드를 보면 우리 4번 분들이 지금 좀 많이 고생하고 계시겠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상대방 분하고 너무 많이 싸우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말도 날카롭게 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는 대화가 있었거나 이 관계에서 뭔가 자존심 싸움도 큰 것 같고요. 이기고 지는 문제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억울하고 힘들고 아니면 좀 밀어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편안함을 주는 관계라기보다는 긴장감이 너무 많이 드는 관계라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특히 이 5번 소드 카드는 여러분이 그 사람의 다른 외적인 부분 때문에 너무 많이 서운하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이성 친구, 아니면 그 사람이 너무 게임을 많이 한다. 뭐 아니면 좀 빠져있는 게 있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한다. 내가 뒷전이 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된다. 그리고 원드 7번은 계속 뭔가 밀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관계에서 지면 안 돼. 뭐 내가 마음을 쉽게 주면 안 돼. 마음을 열고 서로를 좀 편하게 대하기보다는 경계하면서 뭔가 버티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많이 현실적으로 무겁고 버거운 듯한 느낌이 들고 이 관계를 계속 들고 가기에는 결국 너무 벅차다. 내가 짊어진 게 너무 많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닌데 감정보다는 스트레스나 피로도가 더 높아진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일단 두 분의 관계 자체가 쉽지만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이 타로를 보시는 게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의 카드예요. 근데 왜 그러냐?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 많이 좋아해서 그렇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아무 마음이 없으면 서운하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좋으니까 너무 이게 힘들고 항상 좀 뭔가 서럽고 서운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전쟁 같아 보이는 건 서로가 서로를 너무 많이 좋아하고 있어서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속마음 카드를 보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리딩을 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좀 이 4번을 뽑으셨을 것 같고 상대방의 속마음을 볼게요. 상대방 분이 자존심이 굉장히 세네요. 확실하게 자존심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같은 경우도 자존심이 약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상대가 나한테 말을 예쁘게 안 하면 나도 예쁘게 나가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좀 그런 걸 굽히지를 않고 뭔가 내 상황을 많이 이해해달라라는 식으로 보여질 것 같아요. 여기 힘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둘 사이에 이런 줄다리기? 이 2번 펜타클 카드도 둘 사이에 줄다리기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좀 못할 말, 심한 말도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게 보이냐면 약간 간 보는 것 같은 관계로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썸은 탔고 어떤 관계적인 발전을 이어갔는데 사귀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실제로 이 사람이 나를 생각 안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간 보고 왔다 갔다 좀 재는 듯한 느낌으로도 읽혀요. 이 펜타클 2번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이라든지 뭐 타이밍을 보면서 관계를 유지해야겠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여러분을 좋아한다라는 마음을 드러내면 오히려 폭발될까 봐 스스로 감정을 좀 눌러서 버티는 느낌도 있고요. 겉으로는 이 사람이 되게 차분해 보이거나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감정적으로 굉장히 충동적이고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많이 회피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회피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여러분한테 솔직하지 못하다라는 마음이 자꾸 있어요. 그래서 정면 돌파를 못하고 회피하거나 빠져나갈 구멍을 자꾸 만드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뭔가 여러분한테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피하는 것 같다? 사귀고 싶지는 않은데 연애는 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처럼도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여러분은 지금도 딱 놓을지 말지 그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다. 이렇게 멈춰져 있는 상태이고 상대방에게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 자체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되게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고 애쓰거든요. 근데 내가 놓으면 이 관계가 놓아지는 것 같아서 그 고민과 선택의 갈림길에 서 계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카드가 소드 페이지 카드인데요.
여러분의 촉이 되게 예민해져 있어요.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고 이 사람 한마디 한마디에 못 믿겠어요. 뭔가 거짓말인가? 진짠가? 이 행동이 진심인가? 뭐 이렇게 의심도 생기고요. 상대를 계속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방어적이 되고 예민해지게 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안정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 사람한테 신뢰를 못하게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얘랑 싸우고 싶지도 않고 잠깐 그냥 마음을 좀 내려놓고 싶어서 지쳐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흐름으로까지 나와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방 분이 확신을 주면 내가 이 사람한테 계속 가고 싶은데 상대가 뭔가 솔직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게 사랑이라기보다는 불신이 드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좀 놓을까 말까 중에서도 좀 놓아야 되나? 라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마음이 있다라는 걸 내가 모르는 건 아닌데요. 그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나를 안정감 있게 끌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조금 뭔가 느끼시게 되는 것 같고요. 두 분의 이제 장애물을 볼 건데 오라클 카드를 이용해서 한번 볼게요. 카드 두 개가 뽑혔습니다. 아직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14번 카드가 이 뭔가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라는 카드였거든요. 이게 상대의 진짜 속마음이나 행동이나 상황을 알게 되는 상황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 관계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는, 아 이게 진짜였구나 깨닫게 되는 흐름. 상대의 속마음이 뭔지 여러분이 좀 알게 되는, 이 상대방이 좀 마음을 계속 감췄었잖아요. 여러분들 못 믿게 됐었고. 근데 그런 마음들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오랫동안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어떤 마음이었고 얼마만큼의 마음이었는지 그냥 짐작만 하고 있다가 그걸 알게 됐다거나, 지금 두 분의 관계의 서사가 그렇게 짧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상대방이 좀 약간 재고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이 그거를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자꾸 마음을 쉽게 주지 않으려고 여러분께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관계가 좀 확 불타올랐다가 꺼졌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애매하게 행동을 계속 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많이 지치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나를 좋아한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을 사귀거나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행동이 좀 애매하다거나. 근데 여러분이 참고 좀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으셔서, 지혜가 좀 있으셔서 함부로 내 마음을 주지는 않아요, 쉽게. 이 사람의 어떤 달콤한 제안이라든지 갑자기 막 그러니까 술 먹고 연락 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분을 막 좋게 해주기는 하지만 그런 사탕 발림으로 내가 이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어 라는 지혜가 여러분한테는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갑자기 연락 없다가 막 뜬금없이 기프티콘을 보낸다던가 갑자기 다정해진다거나 뭐 아니면 선물 같은 행동, 연락 없다가 갑자기 찾아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일시적으로 나를 되게 기분 좋게 해주는 행동은 하지만 그게 내가 그거에 넘어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장애물 카드는. 그러니까 이 지금 4번을 뽑으신 분들의 리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거는 단순한 성격 차이 같은 게 아니고요. 뭔가 발견되고 알게 되고 상대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되는 흐름, 그런 게 좀 진실이 밝혀지는 구간이 있어서 이 관계를 흔드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지만 흔들리고 싶지 않아 라는 이성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아니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니까 참는다 라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난 냉정해질 거야 라는 흐름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치만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갑자기 뭔가 잘해주거나 뭔가 선물 같은 제안을 던질 수 있고 채찍보다는 당근을 주면서 이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시게 될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뭐 근본적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상대방이 뭔가 기만하거나 속이거나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 자체가 좀 지속성보다는 지금 현재 일시적인 부분에 더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대방 분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뭔지. 약간 보면은 상대방 분은 약간 밀당을 하는 성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거리를 조절하고 밀당하고 이러면서 관계를 이어가시는 분인 것 같아서 내가 좀 외롭거나 힘들거나 이럴 때 여러분한테 연락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확 달려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본인을 생각할지 선택지를 보면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소드 6번 카드가 떴는데 이 카드는 갈등이 싫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갈등이 생기면 갑자기 도망가거나 떠나거나 좀 피하거나 불편한 감정들이 생기면은 조용히 거리를 두면서 상황을 좀 빠져나가려는 성향이 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이 컵페이지 카드가 떴는데 이게 되게 현실적인 카드거든요. 여러분한테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깊이가 그렇게 안정적이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어떤 사랑을 줄 수 있는지, 나한테 마음이 남아있는지 이런 거를 좀 잘 확인하려고 해요.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는 여러분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지, 뭐 괜찮아 하는지, 감정적 교감을 불편하지 않게 이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책임감 없이 좀 연락하거나 두드리거나 선물 주거나 찾아오거나 이런 행동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분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연애 자체에 좀 확신이 없고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뭔가 관계를 책임으로 끌고 갈 만큼 단단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왔다 갔다 하는 유형의 사람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안 좋아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서 마음이 확 바뀔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싫어. 내가 없어 보이는 게 싫어.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알아서 오게끔 만들려고 자꾸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나한테 먼저 연락하게끔 좀 찔러보기 식의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과 상대방 분이 앞으로 결론적으로 어떤 관계적인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아이고. 일단 여기서 끝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컵 2번 카드가 떴기 때문에 관계적으로 관계가 딱 끊겨서 끊긴 게 아니라 서로 감정도 남아있고 뭔가 마주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관계라는 뜻이거든요. 컵 2번 자체가 연결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거나 연락하거나 뭐 DM을 하거나 싸웠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유대가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잘 풀리는 듯한 분위기가 생길 수가 있고 감정이 이어지는 흐름이 생길 수가 있대요. 미래적으로도. 근데 일단 그 중간에 완드 5번 카드가 나왔는데 완드 5번 카드가 갈등을 뜻하는 거거든요. 충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만나서 좋아지더라도 여기 힘 카드처럼 둘이 좀 충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각자 좀 자존심이 세서 말이 좀 튀거나 서로 아니면 원하는 방향이 다르거나 관계에서 주도권 싸움이 생기거나 서로 말이 좀 안 맞는다던가 오랜만에 봐서 다시 좋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만나면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같이 올라올 수 있다. 이 마지막 펜타클 9번 카드가 들어와 줬는데요. 결국에는 펜타클 9번 카드는 그 사람이랑 행복한 나의 모습도 좋지만 내가 나를 돌봤을 때 더 행복하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 뭐 잘 될 거예요, 끝날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멈추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 4번 분들은 결국에는 나한테 이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될 거래요. 근데 그게 이 사람과 사귀게 될 수도 있고 다시 이어지게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계는 여기서 끝은 아니다. 다시 붙으면, 만나면 관계가 이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지만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선택하게 될 건데 그 선택은 내가 지치지 않는 선택일 것이다. 계속 놓을지 말지 결과 카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조언 카드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분들은 워낙 좀 줏대가 있고 좀 자기를 위하는 자존감이 좀 높으신 분들이라서 좀 본인에게 좋은 선택을 하시게 될 것 같거든요. 항복 카드가 뜨네요. 프렌드십, 친구로 간다. 아직 그러니까 미완성의 그림으로 놔두고 이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썰엔 칠게요. 우리 여기서는 멈추자 라고 이제 친구 좋은 관계로 놔두자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이게 슬픈 선택은 아닌 것 같고요. 4번 분들이 느끼셨을 때 이게 나를 위한 선택이에요. 나는 내가 더 소중해요. 상대방을 좋아하고 상대방과 관계가 좋지만 이 사람과 미완성인 채로 남아두는 건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면 나는 이 사람 말고도 선택지가 있어요. 라는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 내 마지막 선택지고 이 사람이 내 유일무이의 사람이고 아니고요. 저는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렇게 애매하게 한다면 저는 미완성인 채로 놔둘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분들이시네요. 우리 4번 분들. 이 사람과 연애가 아니라 프렌드십으로 남겠다. 친구 관계로 남겠어. 라는 이 마인드 자체도 너무 멋있는 것 같고요. 이 항복 카드도 나 할 만큼 했어. 근데 더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더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할까? 이런 좀 깔끔한 마음이신 것 같아서 4번 분들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응원하게 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제 리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도 찾아와 주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